뭐 때문에 이 설문조사만으로도 신용 점수를 올려줄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신용 점수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용불량이었다가 회복한 이후 최고 점수인 1000점을 만들기까지의 노하우 20가지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신용점수 1000점을 빠르게 획득하는 방법,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빠르게 올리는 방법이 중요하겠고요. 중장기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신용점수를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출을 앞두고 있거나 신용점수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 것으로 예견되는 사람이 있죠. 이런 경우 정말 긴급히 신용점수를 올려야 합니다. 먼저 닷건 대출이라면 그 중에 소액은 건수는 일단 상환하라, 즉 건수를 줄여라입니다. 두 번째 긴급 처방이에요.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이런 부분이 있다면 통으로 대환 대출을 하라, 즉 1금융권으로 통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카드론을 받는다면 평균적으로 20 내지 30점까지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카드론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된다면 신용정보회사는 이 사람은 문제가 있을 거라 판단해서 신용점수를 급격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대환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고금리로 여러 개 회사에 있는 많은 대출들을 1금융권 하나로 모은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닷건 대출과 또 금리가 높은 것들을 갈아타게 해줘서 월 납부금을 줄이게 되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그렇다면 신용점수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 30에서 50점까지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과금 납부 정보, 소득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서 신용점수 올리기, 이 방법입니다. 공과금 관련한 납부 정보들은 5가지가 있는데요. 통신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리고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여기에 더해서 아파트 관리비까지, 이렇게 5가지의 정보에 대해서 신용정보회사에 제출하는 겁니다. 카카오뱅크, 토스의 앱이 잘 발달해 있죠. 그 해당 앱을 열고 들어가게 된다면 신용점수 한 번에 올리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합니다. 나이스와 KCB가 각각 2가지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신용점수가 약간 동일한 분도 계시겠지만 서로 간에 다릅니다. 점수가. 각각의 평가 체계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365일 중에 아무 때나 할 수 있고요. 업무 시간인 8시부터 밤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면 됩니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개인마다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5점부터 무려 30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를 가장 빠르게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금융자산 정보를 신용평가기관에 제출하기입니다. 금융자산 정보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은행에서부터 출발해서 보험, 각종 모든 금융기관, 모든 보험회사, 모든 것들을 다 연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한 4, 5년 전에 출발했던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정보까지를 관계 금융회사에 다 제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금융정보를 만들어서 가공해서 판매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제도가 개편된 게 오래되지 않았죠.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마이데이터에 나의 금융자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올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해당되는 어떠한 금융정보회사가 수많은 고객 정보에 그가 거래하는 모든 금융정보, 모든 공과금 정보를 모아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김 소장의 모든 정보를 판단하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올려줄 것인가 내려줄 것인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하기 전에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준 대가로 먼저 신용점수를 올려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신용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다면 아마 이 제도는 없어지지 않을까. 지금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가지 합쳐서 5점에서 30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설문조사만으로도 신용점수를 최대 30점 올릴 수 있답니다.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개인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 1000점 만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테스트 해봤는데 1000점에서 더 올라가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올릴 수 없지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K10이라고 하는 데서 신용 성향 분석 설문조사라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이나 검색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이 가장 편하겠죠. 간편 회원을 가입해서요. 인증을 하고 난 다음에 설문을 하는데 2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설문조사만으로도 신용점수를 올려줄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떤 것까지 있냐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아마 선거를 1년에 한 차례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투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도 있고요. 돈을 얼마를 갖게 되면 내가 명품을 어떻게 살까 안 살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얘기냐면 설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의 금융 소비 행태를 바라보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에 대한 이분이 생각하는 금융에 대한 생각, 철학, 돈이 어떻게 되는가, 가계부를 쓰는가, 선거를 하게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향점들을 알게 되는 거죠. 페이스북에서도 구글에서도 알 수 없는 정보를 여기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기꺼이 내가 생각하는 금융에 대한 나의 사고방식을 내가 과거에 썼던 패턴만이 아니라 나의 사고방식과 철학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게 된다면 기꺼이 우리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점수를 부여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고 났더니 어떤 장점이 있냐면 나의 돈에 대한 철학, 나의 경제관념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것까지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차피 나의 데이터들은 특정한 어떤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관에는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또 한편으로 도움도 되고요. 나도 나의 신용관리에 대한 나의 철학까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니 이런 장점이 각각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설문조사만으로도 신용점수를 올려주는 제도를 현재 채택하고 있으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도인데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나의 신용관리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금융 레버리지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가 충분히 자산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중장기에 걸쳐서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을 이야기할까 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도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을 받으셨죠. 1년 동안 연체 없이 상환하게 된다면 5점에서부터 최대 45점까지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 시 받은 학자금에 대해서 상환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고요. 별도로 기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신용정보사가 알아서 반영합니다. 단 연체 중이거나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가점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째입니다. 신용카드 한도는 최대로 늘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신한카드를 쓰고 있고 현대카드를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어떤 분이 걱정이 많아서 100만 원만 한도를 설정해 놓고 나는 100만 원 이내만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도 100만 원. 여기에 만약에 100만 원을 다 썼어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렇다면 신용평가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가 있고 위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용점수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한 달에 사용하는 건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의 신용이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한도를 1000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1000만 원을 한도로 만들고 내가 100만 원인 10%만 썼어요. 신용평가회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은 신용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올려드립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신용 한도는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리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한도 사용 비율은 얼마가 좋을까? 낮춰라입니다. 신용카드는 본인에 따라서 2개나 3개 정도를 이렇게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이럴 때 각각의 신용카드 한도 금액은 최대한 설정합니다. 할 수 있다면 1,000만 원, 또 어떤 카드는 할 수 있다면 2,000만 원, 최대한으로 설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한도 비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율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20%, 25%, 30%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들은 최대 50%까지를 하고 있지만 저는 20%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는 그래 내가 평소 4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은 내가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 갈 때는 야 내가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한도 비율은 20%. 요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가지시고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카드는 1,000만 원. 그래서 여기서 100만 원 사용하고 두 번째 카드 2,000만 원 한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100만 원 이렇게 한도를 활용한다면 신용평가 회사는 이분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8번째입니다. 체크카드 꾸준히 사용하라. 사실 신용카드에는 마일리지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크카드를 무시하는데 신용카드는 엄밀히 따지면 빚입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병행해서 사용할 것을 반드시 권장합니다. 월 30만 원, 6개월 이상은 꾸준히 사용하시면 신용평가회사는 이분은 현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구나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체크카드를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분은 신용점수를 올려드립니다. 4점에서 무려 40점까지 올려드립니다. 그만큼 현금 사용 비율을 꼭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현금이 아니라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현금이 그래서 반드시 중요합니다. 9번째입니다. 현금 서비스 사용하지 마라. 만약에 그래도 해야 된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사용하라 입니다. 현금 서비스는 신용점수 하락의 주요한 원흉입니다. 원흉. 그렇다면 마이너스 통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남게 되죠. 마이너스 통장은 통장 한도의 30 내지 40% 이내로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통장은 절대로 풀로 사용하지 말아야입니다. 반드시 30 내지 40 내로 최소한으로 유지해서 사용하라. 그렇다면 최소한 신용점수 하락은 방어한다입니다. 방어. 10번째입니다. 신용카드는 단기간에 여러 장을 한 번에 만들지 마라. 신용점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를 만드는 것은요. 엄밀하게 신용카드 숫자와 신용점수랑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여러 개의 카드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런 의심을 주게 됩니다. 카드 돌려막기 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단기간에 여러 개를 집중적으로 만드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11번째입니다. 카드론, 대부업체, 빠르고 편리하고 좋죠. 심지어는 광고도 하죠. 네이버 광고, 구글 광고, 유튜브 광고 어마어마하게 하죠. 많이 하죠. 세일하는 대출은 다 함정이 있죠. 빠르고 급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대출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대출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악성부채, 고금리 부채부터 먼저 갚기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대출 상환에도 순서가 있다. 순서를 지키라입니다. 상환 방법만 잘해도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신용대출이 있고 담보대출이 있을 때 다 아시겠지만 신용대출 먼저 상환하고 담보대출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신용대출 중에 이런 게 있겠죠. 고금리 대출, 카드론, 서비스, 제2금융권 이런 대출이 있죠. 그렇다면 고금리부터 먼저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은행권의 신용대출 이렇게 순서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금리 대출, 그 다음 은행권의 신용대출, 마지막 담보대출 이런 순서를 잘 지키기만 해도 신용점수 올라갑니다. 13번째입니다. 소액대출이 여러 건이 있다면 건수를 합쳐라 입니다. 소액대출이 여러 건이라면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애로사항이 많죠.
이런 경우 대출 금액 자체를 줄이기는 어렵다면 건수를 줄이는 것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사실 부채 관리만 잘해도 신용점수가 올라가고 혹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이런 경우 건수만 잘 조절해서 합치더라도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건수가 많다면 신용점수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번째입니다. 신용카드 연체 절대 하지 말아입니다. 신용점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신용카드 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일 이상은 연체 금물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소액 연체도 절대 하지 말아입니다. 어쨌든 신용카드 연체 정보는 모든 금융기관에 빠르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번째입니다. 세금, 공과금 정보도 연체에 해당합니다. 세금, 통신요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연체 당연하게 안 되고요. 각종 공과금도 절대로 안 됩니다. 금융기관에 모두 다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는 참고로 1년에 4번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되고 있고요. 체납 정보가 등록되면 모든 신규 대출 막히게 되죠. 그리고 3년간 신용평점에 점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16번째입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신용카드가 있다면 남겨야 할 카드가 있고 없애야 할 카드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카드를 사용해왔던 카드, 이용기간과 실적이 많이 있는 카드, 이것은 없애면 안 됩니다. 나의 신용점수와 이력이 잘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 실적이 없는 카드, 그리고 새 카드, 이런 건 없애도 됩니다. 절대 없애면 안 되는 카드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도 대출이기 때문에 한도를 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한도는 낮춰서 사용하라를 권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30 내지 4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일 그 이상을 사용했다고 하면 3개월 내에 갚아서 빠르게 소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진율을 30 내지 40% 유지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18번째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대출은 정리하라입니다. 마이너스 대출이 역시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용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치는 5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드려요. 19번째예요. 신용카드 결제 대신 각종 페이만 사용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신용카드 거래 이력은 신용점수에 반영됩니다. 그런데 각종 페이 이력은 현금과 같기 때문에 신용점수 반영 이력에 반영이 안 됩니다. 따라서 페이 열심히 사용해도 신용점수 상승 안 되는 것 기억하세요. 그래서 각종 페이는 잠깐 사용하기 편리한 차원에서 단돈 몇만 원 정도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페이는 절대 점수로 반영되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0번째입니다. 불가피하게 카드론을 받는다면 한 번에 많이 받아라. 극단적인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카드론은 어쨌든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카드론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건 금물입니다. 만약에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한꺼번에 많이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소액을 여러 번 받는다면 돌려막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용점수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보너스죠. 신용점수는 자주자주 확인하라. 일반적인 은행에서 신용점수를 보는 것 쉽지 않은데 그래서 카카오뱅크나 토스를 통해서 자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KCB, 나이스 두 군데서 신용점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아니 궁금할 때마다 확인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최근 금융회사는 각각 고유한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점수, 그리고 나이스 점수, KCB 점수, 이 세 가지 점수를 모아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점수를 자주 활용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신경을 그만큼 쓰고 있기 때문에 늘상 자주 익숙하게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신용점수는 개인도 그렇고 또 개인 사업자, 또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회사의 대표님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신용점수는 모든 대출의 모든 금융거래의 기초이기 때문에 뭐 법인 대표님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주부까지라도 신용점수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어떤 잘 알고 관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을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부디 신용점수를 잘 활용하셔서
금융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셔서 좋은 자산 재테크를 활용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고맙습니다.